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월이 가고 4월이 왔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지방선거 판세,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에서 그 낱낱한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을 이끌어 가실 분,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 꽃보다 용선, 성남데일리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의 최용선입니다. 오늘도 그냥 그거예요? 예,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온다. 저번에 어디야? 평양 공연에서 했잖아. 평양이 아니구나. 북한 공연에서 했잖아요. 네, 봄이 온다 공연이었는데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봄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봄도 오고, 네. 계절의 봄도 오고, 남북 관계의 봄도 서서히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또 항상 저희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꼭 어디 가나 있어요. 그렇죠.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도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누가 반대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자, 우리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던데 네네. 반응이 얼마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소리가 약간 울리긴 해도 소리 잘 나오던데. 잘 나와요? 네. 제 목소리만 울리나? 네, 이렇게 새로워진 스튜디오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새로운 방송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알찬 방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믿어도 되냐? 알겠습니다. 자,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후원을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반응이 있었어요? 네,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좋아지면 후원도 좋아지고, 네네. 내용이 안 좋아지면 후원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례 반대로 지니까. 내용이 좋아지면 잘했다고 후원해주고, 내용이 안 좋아지면 잘하라고 후원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빨리 끊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나만 돈 얘기하는 것 같아. 혼자만 깨끗한 척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건 농담이 아닌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방송 저희가 잠깐 평가를 하고 갈까요? 평가가 있었나요? 그래도 저희가 이건 바뀌고 스튜디오도 바뀌고 일단 스튜디오가 바뀌었다는 이게 새롭다 이런 평가도 있으셨고, 그리고 왜 너희들은 스튜디오는 바뀌었는데 옷은 안 바뀌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들으신 얘기 없나요? 코디가 네.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바꿀 수가 없었고요. 조만간 코디가 채용되면 또 봄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꿔야죠. 네. 그 외에도 그래도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줘서 고맙다. 내지는 방송 잘 봤다. 이런 또 그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쑥떡 공론이 성남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팟캐스트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최신 정보고 정확한 정보고 또 빠른 정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쑥떡 공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 만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선 권영헌의 쑥떡 공론을 응원하는 방법은 후원입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금고 9002-1518-3954-7 예금주는 권영헌입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조영선 기자님. 자, 오늘 방송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성남시장 누가 나오나? 이걸 짚어봤으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시의원, 도의원 누가 나오나? 아니면 포인트가 되는 데가 어딘가? 이런 거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남시장 누가 나오나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부터는 성남시장 누가 나오나가 아니고 누가 되나? 누가 되나?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의원, 도의원들 네네. 거의 뭐 공천이 확정 단계로 가고 있는데 주요 이슈 지역을 짚어보는 걸로 오늘 이 시간을 만들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성남시장 누가 되나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되나?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누가 되나 이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오나는 거의 정리가 됐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출마하신 여러 후보님들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그 각종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인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헤치거나 알 수는 없겠지만 인물 됨됨이 그리고 지나가는 간략하게 후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출연자를 지금 섭외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바꾼 이유가 초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바꿨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속도공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의 최초의 팟캐스트인데, 네네. 그래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가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오를 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 각 당의 스케줄 내지는 후보 확정 이런 거 좀 짚어주시죠. 간략하게 보면 현재 그 민주당은 후보가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 면접이 시도 의원들 면접은 끝났는데 성남시장 후보 면접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성남시장 후보 면접을 이 7일, 8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면접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주에 다음 주 중에 9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경선 후보가 결정되든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확정되든 그 판가름이 그 정도 시간쯤에 날 것 같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전략공천으로 박정호 성남 전 부시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공식 출마 선언도 그렇죠. 5일 날 시의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공모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마 장영아 예비후보 그리고 김유석 의장이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게 각 당에서 바쁘게 이제 시장 후보들을 정하기 위해서 혹은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하기도 했지만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한국당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도 후보 공모가 마감이 된 상태에서 조만간 면접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조만간 수일 내로 어떤 형식이든 후보가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4월 15일이나 아니면 20일 전후로 해서 후보가 각 당에 공천자가 확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15일에서 20일 전후로 각 당의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공천자가 확정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면접을 다 끝냈거든요. 그에 맞춰서 아마 공천자가 확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꼭 또 빨리 해내자고 그래.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성남시장 이제 후보로 나설 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경기도지사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케줄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수도권론의 핫 아이템 네네. 이재명 전문가 자칭 권영원 기자가 있었는데요. 네네. 떠났지 않습니까? 네, 갔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하고 열심히 네. 경기도를 누비고 있던데 네네, 거기도 그 3인 경선으로 확정 네. 발표가 났고 네, 3위 경선이죠. 지금 알려진 바로 일정이 나왔어요. 네네. 경선 일정이 네. 4월 18일에서 뭐 19일, 20일까지 경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일 정도에 후보가 확정되는데 네. 만약에 1차에서 50% 1위 후보가 50%를 넘지 않으면 네네. 결선까지 가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 이 결선 투표가 사실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선 투표가 이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서로 중앙당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네. 흥행에는 도움이 되고 네네. 또 역동성이 있긴 한데 네. 굉장히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한테는 가슴 졸이는 네. 마음 졸이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네. 그렇지만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금은 예비 후보죠. 그렇죠. 지금 네. 예비 후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결선 투표를 또 흔쾌히 수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앙당에서 결정한 것은 네. 받아들인다. 네. 중앙당의 누른 모든 네. 것을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럼 자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이재명 성남시장 저희가 뭐 잘 받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봐요? 뭐 자신 있냐고. 자신 있다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스케줄 뭐 이 정도 살펴봤으면 뭐 네.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드린 조만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도지사든 시장이든 네.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의원 네. 이슈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후보 공천은 확정 단계이지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네. 이 사람이 확정이다, 이 사람이 공천될 것이다, 다들 알고 있고 네.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중에서 우리가 이슈 지역을 좀 다뤄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도의원이 네. 그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 도의원이 8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사실은 전국의 220여 개 기초단체 중에서 네. 저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네. 성남 같은 대도시 네네. 더더군다나 불교부 단체인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네네. 성남 도의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 얼마 전에 사람이 제가 있죠. 도의원 출마한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과연 성남에 도의원 필요한가요? 왜 도의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왜 출마하시는 분 속상하게 왜 그런 거 그게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왜 도의원이 필요하다 그걸 좀 역설해야 되고 네네, 반대로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그만큼 안 보인다 활동사항들이 네네.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권한도 네. 시의원하고 비교되지 않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에서는 우리 성남 같은 데서는 시의원은 찾는 사람이 많은데 네. 도의원은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숨어 있어요.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님 그런 형태예요. 네. 요번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시는 후보님들은 그 지역에도 많은 활동으로 도의원 어디 간 거야? 이런 말을 좀 안 들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당선되면 그 언론 접촉도 강화하고 네네.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네네. 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 부분 네. 좀 알려져야 되거든요. 암암리에 도의원이 이 선출직 공무원인데 암암리에 무슨 암약을 하는 그런 활동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래요. 그렇죠. 뭐 간첩도 아니고 네, 대놓고 열심히 활동하고 홍보해야죠. 내가 괜히 왜 개인 후보로 빨리 이제 가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은 수정구 이슈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남에 8개 지역이 있는데 한 군데씩만 알아보죠. 그렇죠. 수정구 같은 경우는 현재 도의원이 이제 2명인데 네네. 그 민주당이 사실은 관심이에요. 네, 현 그렇죠. 도의원 박창순 도의원과 네네. 현 시의원인 정종삼 도의원이 네네. 그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결국 경선으로 갈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이 관심이 되죠.
사실 정동삼 현 시의원은 네. 3선을 했고 나름 그쪽 지역에서는 터줏대감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렇죠. 터줏대감이면서 많은 주민들이 네.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요. 네네. 악강 파워를 자랑을 했었는데 네네. 과연 박장순 도의원 같은 경우는 전에 성남시의원을 하고 네네. 현재 도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종삼 의원은 3선인데요. 네. 이 양측이 굉장히 이 박빙의 팽팽하게. 대결, 예, 박빙의 대결.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 재밌는 경선이 되지 않겠느냐.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아주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거기 말고 다른 부분은 뭐 만식이냐도 있는데 거의 뭐 수정중앙 같은 경우는 네네. 당 지지율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정중앙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러면, 자, 수정구 저희가 포인트 되는 데를 알아봤으니까, 네. 중원구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원구도 도의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원 2명 중에 1명은 중간에 국회의원 나온다고 사퇴를 했고 아, 네. 윤은숙 전 네, 도의원. 그러면서 보궐선거에서 지금의 한국당 네네. 임동본 도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슈가 되는 지역은 조광주 도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시장 출마하겠다고 여기 다니시고 그랬는데. 시장 맞죠? 출마하겠다고 다닌 것도 있었지만 네. 출마하겠다고 네. 시의회에서 많은 기자들을 초청해서 네네. 출마 선언까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도의원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빠꾸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화도 해군인가요? 아니, 그 시장 갔다가 이게 회군은 아니고 빠꾸가 맞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하여간 빠꾸는 일본어 부적절한 용어인데 아, 네네네. 해군을 했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이 성남시장이 한번 돼보겠다 네네. 마음으로 아니면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네. 상관이 없는데 기자들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뭔가 준비를 하고 네. 뭔가 성남시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했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진 않았을 텐데.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성남시장이 그런데 어떤 자리인데. 어떠한 설마 선언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특별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도의원을 하겠다 이렇게 회군을 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 한간에는 말이죠. 이 조광주 도의원이 있는 지역이 네. 여성 지역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한 네네. 선거구에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네. 여성이 한 명이 무조건 공천돼야 된다. 이게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성 지역구라고 하죠. 그러죠. 네. 여성이 공천되지 않으면 전체 시의원, 도의원에 대한 공천 그 자체에 그게 선관위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성이 공천돼야 되는데 네네. 과연 이 지역이 여성 공천 지역으로 해서 여성이 공천될 것이냐 네. 아니면 조광주 현 의원이 시장까지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야 너 가 나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건지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아, 여기는 사실 이슈 지역은 아닌데 좀 방송 분량이 길었어요. 네, 아니 명분이 없다 이거죠. 시장 나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되고 도의원 나오고, 도의원 나가겠다고 안 되면 시의원 나오고, 또 안 되면 시장 나오고, 또 안 되면 국회의원 나오고, 2년마다 나오는 선거에 무조건 고개 들이미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성남시와 성남시민에서 일하겠다 하는데 네. 자기 편의대로 네. 되는 쪽으로만 바람이 부는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정치구단의 이 예리한 지적.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시원하실 것 같아요. 정치인은 중심을 잡고 다리를 땅에 붙이고 네. 생각을 좌우로 살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공중에 떠서 좋은 쪽만 날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중원구 조금 더 한번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분당 갑지역. 여기에 또 도의원 출마자 중에 포인트가 되는 지역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순당 갑지역은 포인트 지역은 되는 지역은 결국 현재 방성환 현 도의원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임채철 네. 세무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거의 뭐 공천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임채철 도의원 후보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기 때문에 후보가 별다른 일이 없으면 후보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공천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여기를 이슈로 잡은 것은 결국 현재 방송학년 도의원이 너무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인천철 예비후보는 세무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고등학교를 다르긴 하지만 네. 나온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 대 세무사, 네. 또 세무사 대 노무사, 네.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사항들을 보고 이슈로 한번 꼽아봤고요. 네. 한 군데 남은 지역은 이제 권나경 현 시의원이 네. 도의원에 출마한다. 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게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뭔가 이게 좀 배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 대 노무사 네. 이거 굉장히 볼만하거든요. 네. 근데 되고 난 다음에는 세무 업무에 바쁘든지 아니면 노무 업무에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코빼기를 못 보니까 이 대사를 보여주세요. 네. 지역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조금 세게 가는데?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분당 을지역. 을지역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을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의원 2명인데 지금 현재 을지역에는 공교롭게도 한국당의 도의원이 없어요. 아, 네, 그렇죠. 분당하면 아무래도 보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네. 역대로 한국당에서 국회의원도 많이 나왔지만 도의원도 거의 한국당이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한국당이 한 명이 안 되고 한 명이 됐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사퇴하면서 보궐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보궐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의 이나영 현 도의원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김지한 의원이 당선됐다가 김지한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이나영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나영 현 도의원 행보가 시중 성남 정가에 굉장히 입방아에 오르고 있죠. 네, 갈짓자 행보죠. 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 부분은 권 기자가 이나영 후보를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나영 도의원을 잘 아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됐고 또 도의원이 됐고 도의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 기자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 대본에 없는 거 자꾸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행보를 좀 아시니까. 예, 사실 그 이나영 도의원이 그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그 공천을 받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이재명 시장이 2014년도에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캠프에서 일했다가 시 공무원도 임기제이긴 하지만 조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성남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도 조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마하는 과정도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의 세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 경기도 지사 예비 후보와 맞상대를 하고 있는 전해철 전 경기도당 위원장 그분의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서서 지역에서 굉장히 그 알갈부 많이 많았어요. 아, 지지를 했어요? 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성남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가서 만세는 불렀네요. 그런 건가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이거든요. 네, 어찌됐든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받지 않았던 도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지명도 또 민주당의 그 역할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았긴 했겠죠. 그럼요. 그런데 이 전해철 도당위원장을 지지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치인이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지지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지지를 할 것이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철새들이 많더라도 왔다 갔다 갈지자 행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념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좋은 자리, 마른 자리, 양지 쪽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정치구단이 준엄한 그 충고들 굉장히 오늘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갈질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평상시에 좀 그렇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도의원까지 이슈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말이죠. 저희가 잠깐 쉬고
시의원 이슈지역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